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AEC, 즉 Architecturing,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분야, 건설 분야에서의 그 비즈니스 혁신 방향과 또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 검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PTC의 기술 영업을 맡고 있는 고봉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최장원 프로님 모시고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최장원입니다. 네, 먼저 저희 PTC와 삼성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AC 산업에서의 비즈니스 변화,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어떤 방향들로 이제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PTC의 요소 기술들은 어떤 것이 들어갔고, 이런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이 빔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시공에서의 그 품질 검수를 하고, 품질 검수에 그 발생됐던 시공 변경들을 바로 다시 설계에 반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C는 그 보스턴에 위치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증강현실과 IoT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볼보나 파이자, 도요타 다양한 산업군에서 5만 개 이상의 고객들이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특히 그 컨슈머 시장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업무 시스템과 연계하는 증강 그 현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가스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산업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43개국에 진출해서 1000여 개 이상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15조 이상의 그 수주를 했고요. 앞으로 5,600명, 그리고 1970년도에 설립된 굴지의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PTC와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증강현실과 IoT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을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현재 오늘 보여드린 사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엔지니어링 산업에서의 어떤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AC 산업에서의 비즈니스 변화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그 파일럿 형태라든가 또는 시각화 위주의 증강현실을 접목하는 시도를 했었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검토부터 설계, 시공, 운영까지의 시간들을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소요되는 많은 부대 비용들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또 건설 산업에서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토 단계에서의 어떤 도면 설계 검증과 브로셔를 활용하는 분야, 또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의 그 건설 감리사부터 현장 작업자들 그리고 사용자들까지도 많은 관계자들이 그 증강현실을 가지고 비대면의 환경에서 업무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안전 예방에 대한 교육과 관리 능력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증강현실을 가지고 되게 손쉽게 안전 예방 교육을 하고 전문 지식 없이도 컨텐츠를 만들어 내갈 수 있는 분야로도 혁신을 꾀하고 있고, 또 건설 마무리하고 나서 운영 관리할 때도 시설물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증강현실로 한다든가, 또 시설물의 현황 데이터들을 IoT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끌고 와서 증강현실로 보여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혁신도 이루어가고 있고요.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과는 설계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실시간에 품질 평가를 하고 검사를 하고, 품질 검사에서 발생되는 사안들, 예를 들면 뭐 펀치라든가 용접이 어떤 뭐
뭐 설계가 잘못됐거나 시공이 잘못됐을 때 바로 이것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심리스하게 설계에 반영되고, 현장 작업자들은 과거에 뭐 무전기라든가 이런 그 통신 수단으로 뭐 설계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던 방식을 실질적인 디지털 데이터들을 현장에서 봐가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이런 그 사례들을 혁신들을 꾀하고 있는데요. 이런 뭐 오늘 설명드린 5가지 외에도 다양한 그 건설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도면 설계를 할 때 시공 전에 또는 시공 과정에 있어서도 관계사라든가 입주사들이 명확하게 자기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확인해 보고, 또는 모델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현재 그 모델하우스 이 시공 과정에서 사용하는 인테리어 제품들이 어떤 거다, 또 모델하우스의 유형들을 구조 조정을 증강현실로 바로바로 바꿔가면서 이런 유형과 저런 유형, 여러 가지 유형들을 미리 구매자라든가 또는 관계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이제 검토 단계에서의 검토 과정, 설계 시간들을 단축해 나가는 혁신들을 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공사, 감리사 또는 설계사, 이 건설에서 과정에서 여러 관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광주에서 뭐 감리사들이 실질적으로 그 감리를 잘 못했을 때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건설 관계자들이 다자간에 비대면 방식으로 그 실제 화면에 보이는 사물과 시설물들을 그려가면서 드로잉해가면서 그 되게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서로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혁신들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게 되면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서 바로바로 할 필요 없이 출장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바로 실시간으로 그 시설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해 나가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대처 시간도 되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증강현실은 그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하고 개발할 필요 없이 바로 어떤 전문가 없이도 바로 신속하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또는 비전문가라든가 비숙련공들이 어떻게 빨리 그것들을 익숙하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교육 담당자들이 AR은 잘 모르지만 그 분야에서 전문가인 사람들이 어떻게 AR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근데 AR을 공부하지 않고도 쉽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또 그것들을 편집하고 배포하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안전예방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전문가, 숙련가의 지식을 전달하든가, 또 이런 과정 자체가 제작 관리 배포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예방 교육 외에도 다양할 것으로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제조회사, 건설사들이 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사고율이라든가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향 중에 또 하나의 어떤 부분은 시공을 마치고 운영을 했을 때 운영 단계에서의 O&M 비즈니스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떤 보일러라든가 시설물의 현황들을 그 관리자라든가 운영자들이 직접 확인해 보고 또 모니터링해 보고 또 위험이 예측되거나 감지되는 부분을 얼러팅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 매뉴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실제 시공사와 운영사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그 위험 사안들에 대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공사와 이제 AEC 관계된 업체들이 이를 통한 비즈니스를 새롭게 창출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건설사들이 O&M 비즈니스 쪽에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방향들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어떤 운영 매뉴얼 외에도 실제 어떤 조작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작하면 될지에 대해서 증강현실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AR에 대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어렵게 만든다기보다는 웹브라우저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필요한 사안들, 필요한 IoT 데이터들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 않게 또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들, 업무 로직들을 적용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로 삼성 엔지니어링과 PTC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그 설계 시공 단계에서의 혁신 방향인데요. 빔데이터는 통상적으로 그 고급 사양의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서 되게 많은 크기의 수기가바이트, 수십 기가바이트의 빔 데이터들을 이제 설계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설계에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현장에서는 실제 PC를 들고 다니면서 본다든가 아니면은 그 무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현장 작업자 설계팀 간에 이런 확인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상당한 시간과 또 품질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이 그 빔 데이터들을 심리스하게 AR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경량화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품질 검사에 필요한 디지털 컨텐츠를 수시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품질 검사를 하게 되고 품질 검사의 결과물이 다시 또 설계에 바로 즉시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설계 시공 단계에서의 시간을 상당히 세이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놓칠 수 있는 그 미스들을 줄일 수 있는 정확한 품질 검사를 해서 불량을 현저히 낮출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고 이런 것들의 어떤 솔루션들을 SRMS라고 이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실제 그 설계팀에서 만들어진 빔 데이터를 현장에서 활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설계팀의 빔 데이터가 심리스하게 경량화되고 AR로 경량화되고 현장에서는 현장에 되게 방대한 현장에서의 자기가 원하는 디지털 정보를 인식 과정을 통해서 바로바로 매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매핑된 정보를 가지고 품질 관리를 하게 되고 품질 관리에서 발생되는 설계 변경 요청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에 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것들이 빔에 다시 반영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빔 데이터는 고정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설계 과정에서 매일매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다시 또 그것들이 경량화되고 이 순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설계팀과 시공팀이 되게 원활하게 협업할 수가 있고 이 커뮤니케이션의 퀄리티 그리고 시간 그리고 정확도 이런 것들을 높일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은 AR로 컨버전하는 것과 증강현실 그리고 IoT와 같은 기술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AEC 산업에서의 PTC 기술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그 밸류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C는 증강현실 분야에서 단순하게 요소 기술 측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SDK 형태, 또 플랫폼 형태, 또 바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형태, 세 가지 형태의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컨슈머 시장이라든가 되게 파워풀한 UI가 필요한 형태는 SDK를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고요. 또 기업 내에서 레가시 시스템과 연동한다거나 또는 컨텐츠 제작을 전문 지식 없이도 되게 손쉽게 추가해 나갈 수 있는 환경들, 이런 플랫폼 형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AR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AR을 통한 교육 자료를 만든다든가 그 작업 지시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그 SaaS 형태의 서비스 형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AEC 산업에서의 어떤 설계 시공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품질 강화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은 크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빔 데이터, 그 SP3D라든가 레빗이라든가 테클라 같은 빔 데이터들을 어떻게 경량화해 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노트북에서 현장에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장에 되게 방대한 시설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매핑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빔데이터에는 그래픽 데이터 외에도 그 메타데이터라든가 이 파트 데이터, 그리고 스케줄 데이터, 설계 변경 요청 데이터,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빔데이터를 경량화하는 과정은 이 그래피컬한 데이터를 추출해내서 경량화시키는 부분과 이 텍스트, 메타데이터라든가 스케줄 데이터를 분류해 가지고 이것들을 텍스트화된 로직에 담고 그 서버에서 연동을 시키는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량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실제 그 경량화 과정에서 스마트폰이나 글래스로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되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에어리어로 구분을 좀 지어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치하는 곳에서 모바일 기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하나의 에어리어라고 놓고 보면요, 자기 위치의 에어리어에 해당되는 경량화된 컨텐츠, 쪼개진 컨텐츠, 에어리어 컨텐츠가 이제 다운로드 되거나 또는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모바일 기기 다 올려놓고 인식이 됐을 때 컨텐츠를 로딩하는 방식의 작업들이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작업자의 위치 기반으로 컨텐츠를 매핑된 컨텐츠를 동적으로 또는 캐시되어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뭐 바로바로 수시로 로딩할 수 있는 요소 기술 필요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실제 뭐 바코드를 가지고 바로 그 해당되는 에어리어의 바코드를 인식해서 로딩을 시키게 하는 인식 기술이거나 또는 그 에어리어 타겟과 같이 내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 기반으로 공간을 인식해서 이 해당되는 위치의 컨텐츠를 이제 뭐 가져오는 방식의 인식 기술, 공간 인식 기술. 그리고 이 건설 과정에서 고정 자산도 있지만 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유동 자산도 있습니다. 유동 자산에 대한 어떤 품질 평가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 유동 자산은 한 에어리어 위치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에어리어 기반의 동적 로딩이 아니라 그 유동자산을 모델화 해가지고 그 유동자산을 가리켰을 때 인식이 될 수 있는 모델 타겟 방식. 그래서 크게 이 AC 산업에서의 어떤 삼성 엔지니어링의 사례를 만들기 위해 크게 필요한 경량화 기술, 컨텐츠 로딩 기술, 그리고 증강현실의 인식 기술들이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PTC의 어떤 차별화된 밸류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눴을 때 시공 관리 측면, 고정자산, 고정되어 있는 곳의 시공 관리와 또 유동자산, 시설물, 움직이는 시설물에 대한 품질 평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시공 관리 측면에서 현장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설계가 바뀌게 되고 검사 과정들이 적용돼서 시공들이 변경되게 되는데 이런 건설 시공 과정 중에 다양한 환경의 컨텐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컨텐츠를 제작, 그리고 배포하는 기술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PTC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된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는 설계 빔데이터의 어떤 실제 로직들과 연결하거나 또는 건설 과정에서 레가시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프로큐먼트부터 여러 레가시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 연동 기술들이 같이 증강현실과 접목이 됐을 때 훨씬 더 현장에서 필요한 디지털 데이터들 접속해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PTC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시설물과 관련된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검사 대상 장비라든가 시설물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랬을 때 검수 컨텐츠에 대한 해당되는 컨텐츠를 자체적으로 뭐 유니티라든가 언리얼과 같은 전문가적인 그래픽 지식 툴에 대한 이해 없이도 손쉽게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PTC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제작된 그 컨텐츠가 바로 현장에서 매핑돼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기술. 그래서
보통은 어떤 쉐이프를 가지고 인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모델 타겟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타겟을 빨리 인식시킬 수 있고 현장에서 별도의 특별한 작업 없이 바로 컨텐츠를 로딩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저희 PTC 갖고 있는 키 밸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AC 분야에서 또 건설 분야에서 이와 같은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핵심 목표는 업무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또 이를 통해서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것이냐, 또 과거에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랬을 때 어떤 단순하게 간단하게 만들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크게 파이낸셜 관점과 펑셔널 관점으로 기준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파이낸셜 관점에서 보면 그 증강현실과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할 때 처음 구축했을 때 비용이 두 번째 구축했을 때도 똑같은 비용이 발생하거나 더 비싸게 발생되거나 또는 확산할 때도 그만큼의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된다면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윈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으로 얻어내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비용을 어떻게 세이브할 것이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PTC는 그런 것들을 그 서비스형이라든가 플랫폼형으로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또는 파트너사들이 1차 적용을 했을 때 2차, 3차 확산해 나가는 과정이 손쉽게 또는 되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PTC는 구글과 애플과 같은 글로벌 그 모바일 업체들과 계속 협력해 나가면서 증강현실 관련된 펑션들을 같이 R&D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매년 새로운 폰이 나오고 또 글래스도 추가되고 다양한 기기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현재 구축했던 모바일 기기가 1년, 2년 후에도 사용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스마트 기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증강현실 어떤 플랫폼들이 그런 것들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저희 PTC는 애플과 구글 또 여러 그 모바일 기기 업체들과 같이 증강현실에 필요한 카메라 API와 또 그래피컬 API, 또 그라운드 플레인 기술과 같은 것들을 협력해 나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펑셔널 관점에서도 단순하게 UI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말 업무가 혁신될 수 있는 그래서 업무 적용성이 필요한데요. PTC는 되게 다양한 산업군에서 5만 개 고객사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적용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지를 컨설팅 해주고 어떤 같이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발 생산성이 과거에서는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트윈을 했을 때 하나부터 A부터 Z까지 다 개발하고 만드는 과정들을 거쳤지만 앞으로의 추세는 바로 이용 가능한 또는 AR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컨텐츠를 만드는 형태로 계속 변화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AR 컨텐츠와 앱 개발을 어떻게 편하게 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CAD라든가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컨텐츠를 어떻게 빨리 AR로 변환할 것인가, 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AR만으로 어떤 혁신을 꾀하는 비즈니스보다는 AR과 라이브 데이터, 계속 바뀌는 AI를 통해서 예측된 결과를 같이 접목을 시킨다든가 또는 모니터링 결과, 현재 설비에서 발생되는 모니터링 결과를 같이 AR과 접목해서 표현을 한다든가, 그래서 실제 증강현실에 있어서 가장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데이터들과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특히 제조 현장이라면 그런 데이터들이 현재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내에서, 프라이빗 네트워크 내에서 보안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트윈의 어떤 결과물 목표도 중요하고 동시에 파이낸스적인 부분과 펑셔널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PTC의 이런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어떤 품질 검사의 강화, 또 그런 세이브라든가 정확도를 어떻게 높였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의 품질 경영팀 최장원 프로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원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최장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설계를 지금 작년 저희가 7월부터 이 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저희 내부적으로 기능 설계, 그리고 각각의 요소 기술들을 저희한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반기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월 달에 기능하고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4월까지 개발이 완료돼서 5월, 6월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시스템 안정화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7월에 ARMS, 그래서 증강현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전사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항상 2D, 그러니까 도면을 현장에 출력해 가서 보던 그런 이전의 방식에서 이제 일하는 방식을 변화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저희가 지금 현재 ARMS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였죠. 그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AR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냐, 뭐 그런 좀 의문을 많이 가지셨고,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작년 11월, 10월 달에 저희가 PTC 기술을 이용해서 현장에 실질적인 테스트를, 사전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그 결과물들을 경영진도 그렇고 현장에 계신 많은 사용자분들도 보시면서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이 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고 현장에 일하는 그 효율이 향상될 수 있겠구나 라는 좀 인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개발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개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AR을, 그러니까 3D 모델을 AR로 증강하는 그런 기본 기능 외에 또 어떤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먼저 주요 개발로 된 기능은 먼저 제가 펀치 관리,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시공하다 보면 부적값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적값 관리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AR로 관리를 하면 저희가 위치 값을, 부적값의 위치를 저희가 DB에 저장할 수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서 AR만 증강을 시키면 그런 부적값 위치를 찍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적값 관리도 쉬워지고, 부적값을 또 저희가 제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많은 효율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먼저 펀치 기능을 좀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테스트 패키지라고 해서 저희가 시공 중에 이제 시공 후반부에 가면 기존에 저희가 시공했던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하거든요. 특히 저희가 배관 테스트를 한다든지 혹은 제어, 루프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각적으로 지금 테스트 되고 있는 단계들을 제공을 하면 공사 컴플리션 단계에서 좀 더 빨리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테스트 패키지 시각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 중에는 현장에서 가장 워크 볼륨 그리고 포션이 가장 큰 게 배관 공사인데, 이런 배관 공사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전달을 하면 현장에서 용접 조인트랄지 혹은 스풀, 그 배관 연결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면 시공 관리에 큰 향상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AR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선행 품질 관리 예방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아이템별로 현장에서 시공 담당자들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기존에는 저희가 리스트만 배포를 했었는데, 이젠 저희가 그거를 AR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정확한 포인트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아이템별로 주의해야 될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표시를 해서 시공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수시로 그런 거를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리모트 인스펙션으로 해서 저희가 AR 화면을 본사의 직원 혹은 벤더와 공유해서
저희가 그 비대면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모드는 제가 컨스트럭션 모드 그리고 컴플리션 모드로 두 개로 나눴어요. 모든 기능들을 한 개 모드로 넣다 보니까 너무 버튼들이 많아져서 사용자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시공 중에는 저희가 컨스트럭션 모드에서, 그러니까 항상 시공이 진행될 때 필요한 기능들을 저희가 컨스트럭션 모드 쪽으로 몰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컴플리션 모드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후반부에 주로 필요한 기능들을 저희가 두 개로 모드로 나눠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럭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수풀 정보, 그리고 웰딩 정보, 그리고 비파괴 검사 정보들을 볼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ARMS를 개발할 때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처음으로 저희가 AR을 적용하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DB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AR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EPC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저희가 배관 관련된 정보들은 모두 다 저희가 DB에 다 저장을 하고, 그게 또 프로젝트 후반부에 발주처한테 또 핸드오버하는 그런 데이터 관리를 기존부터 저희가 쭉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AR로 끌어다가 쓰면 더 파워풀하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우선 저희가 배관 관련된, 그래서 스풀이라고 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배관을 용접을 해서 다 작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현장 작업자 투입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전에 저희가 배관 제작 샵에서 스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동을 해서 현장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풀이 시공이 빨리빨리 돼야 현장에서 빨리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스풀 관련된 정보들을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풀이 어떻게 생산되고 제작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이동 중에 있는지, 현장에 설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각각의 스풀별로 색깔로 다 표현을 해서 현장에서는 이제 그 시공 담당자는 현장에서 증강을 하게 되면 각각의 색깔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란색은 지금 샵 제작이 다 돼서 현장에 지금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 노란색인 스풀이 현장에 설치가 안 된 거를 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배관 시공 담당자는 노란색만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은 이미 제작이 다 완료됐는데 아직 현장에 설치가 안 됐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작업 지시가 현장에서 가능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생산성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품질 입장에서는 이제 웰딩, 그러니까 용접을 저희가 하나 조인트별로 저희가 용접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제 용접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비파괴 검사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ND, 그러니까 저희가 비파괴 검사, 보통 현장에서는 저희가 그 엑스레이, 라디오그래피 테스트를 하는데 그런 정보들, 그리고 후열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현장에서 모르다 보니까 해야 되는 용접 조인트임에도 불구하고 누락해서 나중에 후반부에 발견이 돼서 그걸 또 한다고 또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위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럭션 모드에서는 저희가 한참 공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컴플리션 모드는 이제 공사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먼저 펀치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후반부에는 저희 삼성도 그렇고 발주처도 그렇고 현장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저희가 워크스루라고 표현을 하는데, 워크스루를 하고 나서 부적합을 찍습니다. 그런 부적합들을 기존에는 저희가 다 발주처를 따라다니면서 손으로 다 적어가지고 별도 DB에다가 다 타이핑 쳐서 입력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워크스루를 했던 발주처 담당자, 그리고 우리 담당자가 뭐 휴가를 간다든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부적합을 찍었던 위치를 공유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화공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진 찍는 것도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위치 공유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RMS를 이용해서 저희가 펀치를 찍게 되면 그 위치 값을 기억을 해서 그게 DB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DB를 이용해서 그 위치 값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슈부터 클로즈까지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시스템화 관리가 돼서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종결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프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테스트 패키지가 저희가 문서화돼서
그게 저희가 접수되면 그걸 가지고 또 각각의 라인별로 저희가 테스트하기 전에 한번 1차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저희가 발주처한테 제출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프로젝트 후반부에는 그게 굉장히 좀 저희가 흔히 뭐 전쟁터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현장에서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한두 개의 패키지가 아니고 뭐 적어도 뭐 1000개에서 2000개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또 진행이 되는데, 많은 그런 패키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AR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쉽게 뭐 숲을 관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워크스루가 진행이 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테스트할 단계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저희가 DBA로 저희가 별도 시스템 PC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리스트를 저희가 뽑아 가지고 현장 가서 일일이 또 찾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테스트 준비를 한다든지, 혹은 발주처하고 또 펀치를 찍는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했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바로 이제 ARMS를 이용해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에서도 효율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루프 테스트, 제어 아이템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루프 테스트 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 그리고 문서 단계,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컨스트럭션 모드, 컴플리션 모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좀 가장 좀 어려웠던 거는, 이런 AR하고 저희가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걸 연결해서 저희가 유용하게 시각화하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려면 이 앞단에 저희 DB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D 모델하고 이 DB하고 맞는 키값들로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저희가 시각화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앞단에 저희가 정보들이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걸 또 저희가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컴플리션 모드, 컨스트럭션 모드는 현재는 기존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은 좀 배관 쪽, 그리고 제어 쪽 관련된 기능들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공통 기능으로 해가지고 선행 품질 관리 항목,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예방 관리 항목으로 저희가 지정해 놓고 그걸 이제 저희가 현장 담당자들한테 리스트를 배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선 작업해서 AR로 정확한 위치에 저희가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담당자들은 그 현장에서 저 느낌표를 클릭하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사전 예방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해당되는 아이템별로 체크를 하게 해서 이거를 누가 확인하고 시공을 했는지에 대한 그 기록 관리까지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을 현장에서는 가장 유용하게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이 저희가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 1km에 한 500m, 1km 이렇게 굉장히 플랜트 EPC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AR 상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템을 입력을 하면 해당되는 위치로 저희가 표시를 해줘서 그런 부분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크린 캡처, 현장에서 증강현실로 하면서 지금 본인이 뭐 설계하고 아까 그 심리스하게 연결하는 부분, 그런 거를 저희가 유용하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스크린 캡처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바로 캡처하고 그걸 이메일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전송해서 바로 현장에서 확인한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능을 구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드 공통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각각의 모드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항상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놨고요. 그리고 컨스트럭션 모드, 컴플리션 모드 모두 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를 지금 이 시스템은 멕시코에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국내 프로젝트까지 3개 프로젝트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사우디나 저쪽 UAE 프로젝트도 지금 적용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 종료 단계 프로젝트여서 컴플리션 모드 기능들을 지금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컨스트럭션 모드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 지금까지는 항상 2D 도면을 보고 현장에서 작업 지시하고 뭐 그런 게 익숙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모바일을 이용해 가지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증강연실로 보고 하는 거에 약간 초반에는 좀 약간 거부감도 있고, 그리고 증강연실로 본다는 그런 거에 좀 처음에는 약간 적응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개발 과정에서 처음에 증강을 해보면 이게 지금까지 보지 않던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이게 도면하고 그 실물하고 겹쳐봤을 때 이게 맞는 건지 그런 좀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적응되는데 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하루 정도 한번 좀 가지고 시스템을 활용해 보면 모든 분들이 굉장히 금방 적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좀 활발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시공 부적합 같은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치고 나중에 저희가 도면을 보다가 이 부분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가서 찾아보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좀 시공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실물하고 3D 모델이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 밸브가 설치가 잘못됐는데, 혹은 이거 철골 설치할 때 뭐 방향이 돌아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공가는 되는 과정 중에서도 바로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어서 바로 조치를 해서 그런 효율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리고 작업 리워크,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좀 작업자들이랄지 관리자들이 좀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공을 해놨는데 그게 잘못돼서 다시 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AR을 쓰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시공 중에도 바로 3D 모델을 확인할 수 있고, 시공이 되고 나서도 바로 이게 시공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선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ARMS는 저희가 공사 단계에서 지금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좀 전에 소개되었던 저희가 뷰프리아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조달 단계, 그러니까 저희가 조달해서 기계 아이템들도 벤더 샵에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현장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 기계 아이템에 대해서도 저희가 AR 기능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그 제작 샵에서 사전에 최종 검수할 때 AR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지금 그게 현장에 납품되도록 지금 하고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그 기계 아이템 같은 경우 간단한 기계류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만, 패키지 아이템들, 그러니까 한 개의 패키지 안에 뭐 기계도 있고 제어도 있고 노즐 굉장히 많고 막 이런 복잡한 류의 기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AR을 활용함으로써 뭐 누락된 뭐 노즐이 있는지, 노즐 위치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샵에서도 쉽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샵에서도 100% AR로 검사하고 지금 현장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이거 하면서 좀 많이 좀 개선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저희가 발주처들도 저희가 검사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게 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저희가 벤더 샵 검사할 때 발주처하고 같이 또 진행을 했었는데, 발주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발주처들도 새로운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품질 개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런 AR 기술을 이용해서 제공함으로써 발주처의 그 만족도도 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 그걸로 저희가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 발주처도 믿고, 그리고 더 추가적인 코멘트 안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저희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지금 AR 기술 활용하고 있는 기술 등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AR이 어떤 도구로서 뭐 핵심적인 역할보다는 AR은 도구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업무에서의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 또 개선 방향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느껴졌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시스템화해 나가고, 현장 작업자들과 또는 이제 설계팀 여러 유관 부서들이 로직들을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핵심으로 좀 느껴집니다. 발주처가 만족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신뢰도가 쌓이고 이 시간들이 설계부터 품질 관리 검사까지의 시간들이 상당히 단축되고 이런 효과가 있었던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다 마쳤는데요. 지금 앞으로 삼성 엔지니어링과의 어떤 이 만들어낸 과정이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더 있다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뭐 길게 또는 앞으로의 이 SARMS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예정이신지 아니면 어떤 기능들을 추가했는지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먼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현재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3D 모델은 증강은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들이 제가 배관 관련된 위주의 좀 정보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공정, 그러니까 토목 건축, 뭐 철골이랄지 기계에서도 AR을 이용해서 많은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니즈들이 좀 접수되고 있어서 지금 배관 외에 공정의 정보를 또 연계해서 지금 서비스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AR 상으로 지금 각각의 색깔로 뭐 이런 식으로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표현을 해주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향후에 그 일정 관리 지금 이 자재가 언제 입고돼서 언제 끝날 것인지 그런 플랜 데이트가 그리고 실제 적용 완료된 액션 데이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정 관리까지 저희가 전부 다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RMS를 이용해서 현장에서는 공사 그리고 품질 그리고 일정 관리 통합 플랫폼으로 좀 개발을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현장 작업자들이 이제 어려운 커뮤니케이션이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그 일정 관리까지 다 현장에서 다 직접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저희가 정보를 기존에는 항상 저희가 출력을 해가서 현장에 본다든지 혹은 사무실에서는 관리가 가능한데 현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 ARMS 시스템에 모든 정보들을 담아서 현장에서도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지금 좀 하드웨어적으로는 현재 저희는 지금 타블렛을 주요 기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타블렛을 들고 나가서 타블렛 안에서 모든 정보들을 보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타블렛을 들고 다니면 아무래도 이제 핸즈프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안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혹은 워크스마트라고 하죠. 현장에서 저희가 타블렛을 보면서 이동하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헤드마운트 기기까지도 저희가 연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설명드린 어떤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오늘 듣고 계신 많은 오디언스 분들께서, 자기, 관계된 회사에서 뭐 도입 검토를 해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삼성 엔지니어링의 회사 자체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또는 해외 쪽에 어떤 건설 어떤 수주 프로젝트를 하실 때 삼성 엔지니어링과의 파트너십 또는 같이 이 ARMS를 도입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서비스 사업 또는 또 활용도를 내부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는데 또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역할들을 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PTC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업무 로직 그리고 시스템들에 좀 더 그것들을 가속화시켜 나가고 좀 안정화시키는데 요소 기술이었었고요. 이 건설 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들은 충분히 더 그 오디언스의 회사들과 많이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과 또 같이 다자 간의 어떤 협력 구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발표는 이제 마무리를 이제 했는데요. 저희 PTC는 이런 건설 산업에서의 어떤 특히 건설 산업이 현장 중심의 업무들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현장의 작업자들은 PC라든가 기존의 IT 시스템들에 대한 접속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모바일 기기와 증강현실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되게 다양한 그 시나리오에서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 엔지니어링과 저희 PTC는 좀 더 이것들을 고도화하고 또 다양한 그 로직들에 적용하고 확산해 나가서 결국에는 엔지니어링의 자산이 되고 플랫폼이 돼서 하나의 큰 그 사업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 있고요. 또 오늘 많은 질문들을 라이브 채팅을 통해 가지고 해주셨는데, 직접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과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다 지금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원하시는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이 세션 이후에도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또 발표 자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언제든지 좀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 ARMS에 대해서 한번 도입 검토라든가 좀 더 뭐 스토리를 듣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그 저희 PTC와 또는 삼성 엔지니어링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이 오늘 보여드린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스토리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소개 세션과 뭐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연락 또는 답글 또 여기에 대한 대처하도록 하고요. 또 귀한 시간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